조립 공장을 대강 견학한 뒤 지금부터 팀 멤버를 만나 인터뷰하면 되겠군 하고 생각했는데 홍보부의 릭이 자 그러면 도장에 갑시다 라고 재촉했다. 도요타 생산 방식을 이해하려고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도장을 보셔야 합니다. 릭이 한 사내를 불렀다. 히피처럼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 담당자였다. 그는 저는 미스터 오노의 신봉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니 앞장서서 부지에 있는 도장으로 나를 안내했다. 자동차 조립 공장보다도 작은 대학 체육관 정도 규모의 건물이었다. 그러나 천장이 높았다. 안으로 들어가니 드릴 프레스, 밀링 머신, 선반 등 공작 기계가 띄엄띄엄 놓여 있고 각 기계 앞에서는 작업복 차림의 미국인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장발을 한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도장은 도요타 생산 방식의 현장 연수를 위한 시설로 안에 있다. 남북미에서 엄선한 현장 직원들이 찾아와서 도요타 생산 방식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곳이다. 그렇게 배운 것을 각자의 자동차 공장으로 돌아가 현장의 부하 직원들에게 전파한다. 요컨대 공장 현장의 연수 센터인 것이다. 히피 담당자가 웅변했다. 이곳에서는 생산 방식 연수뿐 아니라 감독자도 육성합니다. 게다가 돈을 들여서 가이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한 장치, 즉 가라쿠리를 사용합니다. 돈을 들이지 말라는 것이 미스터 오노의 철학입니다. 도장 한쪽에서는 도어의 완성 연마를 가르치고 있었다. 갓 현장에 온 신입팀 멤버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육법을 전수하는 것이었다. 강사는 도장의 사범으로 나이 지긋한 미국인 남성이었다. 나이와 국적, 성별이 각기 다른 학생들은 남아메리카 각지의 도요타 공장에서 온 현장 리더들이었다. 사범이 가정용 주방 저울을 책상에 올려놨다. 오른손에는 도어를 연마하는 자동 연마기를 들고 있었다. 도어의 완성 연마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가정용 주방 저울인 것이다. 사범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시겠습니까? 신입에게 도어 연마 작업을 가르칠 때는 무엇보다 실습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해보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중요한 점을 지도해 주십시오. 바로 도어에 연마기를 대고 누를 때의 압력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가정용 주방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죠. 신입이 연마기를 도어에 누르는 압력을 체험했으면 그 감각을 잊지 않도록 연마기를 가정용 주방 저울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손이 느낀 압력이 저울의 숫자가 된다. 이렇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현장 기술을 수치화해서 언제라도 재현할 수 있게 합니다. 도요타에서는 이를 위해 전용 기계를 개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가정용 주방 저울을 사용함으로써 돈을 절약하죠. 이것이 낭비의 추방이며 가이젠입니다. 사범은 여기까지 설명한 뒤 미스터 오노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는 생각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라고 덧붙이고 다시 설명을 이어나갔다. 전용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팀 멤버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용 주방 저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문 기계와 전문 인력만이 가이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미스터 오노는 이 점을 미스터 조에게 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미스터 조는 도요타 자동차의 조 후지오 전 명예회장을 의미한다.
조 후지오는 1988년에 켄터키 법인 사장으로 부임해 도요타의 모노즈 쿠리 정신을 현지에 뿌리내리게 했다. 또한 팀 멤버들이나 현지인들과의 교류도 그가 맡은 임무 중 하나였다. 그는 매주 금요일에 자택을 개방해 가라오케 파티를 열었다. 해외 부임지에서 임기 동안 한두 번 정도 가라오케 파티를 연 일본인 사장은 많다. 그러나 부임해 있던 8년 동안 매주 금요일에 반드시 현지 사원들을 자택으로 초대한 사람은 그밖에 없을 것이다. 함께 사는 가족에게는 재난과도 같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까지 해서 교류에 힘썼다. 그래서 조지타운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까지도 그를 기억하는 것이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수명에서 10명 남짓한 팀 멤버가 조지타운에 있는 조 후지오의 집을 찾아왔다. 그가 출장 중일 때는 아내와 자녀가 접대했다. 팀 멤버들은 화목하게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버번 위스키를 마시고 비틀즈의 음악을 열창하다 돌아갔다. 조가 있을 때는 그도 노래를 불렀다. 다만 미스터 조가 노래를 참 잘했지라고 말하는 미국인 직원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한 것을 보면 아마도 노래 솜씨가 좋은 편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조 후지오 본인은 부임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1960년에 입사해 홍보부 등을 거쳐 8년 뒤에 오노 씨의 부하 직원이 됐습니다. 오노 씨와 스즈무라 기쿠오 씨라는 마음씨는 좋지만 무서울 때는 마귀 같은 분들에게도 혼도 나면서 도요타 생산 방식을 배웠죠. 그리고 훗날 켄터키에 부임했습니다. 당시 업계 사람들과 언론계 사람들은 미국의 작업자가 도요타 생산 방식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포드 시스템이 있다. 미국 작업자가 일본 시스템을 따를 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도요타 생산 방식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뿌리 내리게 하는 수밖에 없었죠. 켄터키에 와서 팀 멤버 3,000명을 모집하는 자리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없었죠. 학교 선생님, 햄버거 체인점 점원, 그 사람들에게 도요타 생산 방식을 설명했더니 다들 합리적인 생산 방식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좋아한 것이 가이젠이었습니다. 가이젠은 현장의 팀 멤버가 아이디어를 내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다들 아이디어를 궁리해 줬습니다. 미스터 조, 이 도구를 쓰면 어떻겠소? 작업이 편해진다오 라며 자기 집 차고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도구를 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궁리하는 것이 즐겁다더군요.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부 오노 씨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의 말처럼 도장은 켄터키 공장 팀 멤버들이 궁리해낸 지혜를 모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곳이다. 그곳에 있는 것은 학자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도 도요타 본사에서 지시받은 사례 연구도 아닌 현장에서 올라온 최신 지혜였다. 도장을 둘러보는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두드렸다. 이번에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은발의 미국인이었다. 당신이 일본에서 온 저널리스트군요. 저는 폴 브릿지라고 합니다. 예순이 됐다는 폴은 켄터키 공장이 조업을 시작한 1988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전에는 폭스바겐 공장의 현장 리더였다. 나는 공장 접수초로 돌아가 작은 회의실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폴은 느긋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는 현장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작업을 결정하는 주체는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무관리직이었죠. 미국의 자동차 회사라면 어디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장 사람들은 지시받은 일을 할 뿐이죠.
발언권도 없지만 책임도 질 필요도 없으니 편하다면 편했습니다. 다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라인을 멈추거나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관리직들은 무시무시하게 화를 냈고 라인을 멈춘 작업원은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죠. 미국의 작업원들은 공장 라인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됐습니다. 폴은 일단 내가 이해했는지 확인한 뒤 말을 이었다. 도요타의 켄터키 공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현장 리더에서 사무관리직이 됐습니다. 좋았어, 잘해보자 라고 생각했죠. 일본 자동차는 미국에서 잘 팔렸으니까요. 첫 해에 어떤 부품에서 문제가 발견돼 제 담당 라인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벨트 컨베이어가 멈추자 작업원들은 할 일이 없었죠. 다들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라인을 가동시키자고 말했지만 일본에서 온 직속 상사는 원인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면서 약 15시간이나 라인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현장의 라인이 멈춘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일본에서 온 상사는 제게 화내는 일 없이 웃으면서 미스터 폴, 원인을 알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더군요. 응급처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라인을 가동시키자고 수없이 말했지만 상사는 묵묵히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러다 해고당하지 않을까 겁이 나서 도저히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업원 모두가 해고당할 것을 각오했죠. 그러다 드디어 라인이 다시 움직이자 일본인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스터 폴, 내일 아침 9시까지 미스터 조에게 가십시오.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기껏 회사를 옮기고 급여도 늘었는데 반년 만에 잘리는구나 싶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아직 어렸는데 말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죠. 다음날 아침 미스터 조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간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미스터 조가 미스터 폴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소파에 앉으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라인이 멈춘 일, 제가 한 조치에 관해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스터 폴, 우리 공장은 이제 막 조업을 시작해서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15시간 동안 정말 힘드셨겠네요. 덕분에 라인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이 계속 도와주셔야 합니다. 울컥 눈물이 쏟았습니다. 도요타는 철저합니다. 미스터 오노가 정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라인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완성차를 출고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불량품을 보내지 않는 것이 도요타 생산 방식입니다. 폴 브릿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도요타 생산 방식을 찬양해서 상부에 잘 보이고자 하는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그는 이미 60세이다. 조금 있으면 정년이니 이후에는 유유자적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도요타 생산 방식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생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작업자에게는 적합합니다. 현장에서 가이젠 하는 것은 미국의 작업원들이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니까요. 단 지시받은 대로만 일하는 작업원은 적응하지 못할 겁니다. 기존 생산 방식은 사람이 생각할 필요 없이 손과 발을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오노는 생각하면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장에서 출고되는 자동차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품질이 우수합니다. 이곳에 렉서스 라인이 신설된 것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켄터키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 중에는 불량품이 한 대도 없습니다. 일본 본사 공장이나 모토마치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어느 공장에서도 불량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라인을 제어합니다. 라인에서 불량품을 시정합니다. 미스터 존은 이렇게 말했다.
생각하는 작업원을 육성하는 것이 미스터 오노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켄터키에서는 제가 관리직으로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생각하는 작업원을 육성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도요타 생산 방식을 처음 접한 폴은 이것을 라인을 멈춰도 해고당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받아들였다. 작업원이 권한을 갖는다. 그 대신 작업원은 생각해야 한다. 라인을 멈추고 해야 하는 일은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다. 깜빡하고 볼트, 너트를 조이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는 부품을 다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최종 목표는 검사 공정이 필요 없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리라. 나는 공장을 나와 조지타운의 호텔로 향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루트 75를 달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길 양옆에서는 크게 자란 담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도요타 생산 방식의 기본 개념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도요타 자동차를 창업한 도요다 기이치로가 구상했다. 그는 미국에 뒤지지 않는 일본산 자동차를 만든다는 뜻을 세웠지만 전쟁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전쟁이 끝난 뒤 이사인 도요다 에이지에게 3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게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에이지는 기계 공장장인 오노 다이이치를 불러서 새로운 생산 시스템 개발에 몰두했다. 그들은 필사적이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일본에 진출하면 상대적으로 구멍가게 수준인 도요타는 박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했다. 그래서 포드 시스템이 아니라 도요타 생산 방식을 만들어내고 사내 현장과 협력사에 도입했다. 처음에 오노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 특히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두려워했다. 간판 방식, 안돈 같은 이름을 붙인 것은 그들이 명칭에서 내용을 유추해낼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오노는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위기감을 품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만 해도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하루에 1000대를 생산하는 데 비해 도요타는 한 달 동안 죽어라 만들어야 간신히 그만큼을 생산할 수 있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었다. 자동차 회사 간판을 달고는 있었지만 도저히 그들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출발한 도요타가 현재 세계 최대의 생산 실적을 자랑하게 이르렀다. 그 배경에 있는 것이 도요타 생산 방식으로 지금은 전 세계의 공장과 협력 공장이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앞에서 봤듯이 켄터키 공장에서는 도요타 생산 방식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도장을 만들었을 정도이며 그곳에는 도요타 기이치로와 오노 다이이치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자동차 자체는 그 어떤 신차라해도 시간이 지나면 구식이 된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해낸 시스템은 시간과 국경까지도 초월한다.